가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2020 기출 화성 병점고등학교 이야기 기말고사 고등수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F와 G가 서로 같아야 된대요. 우리한테 F에서 G를 빼주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표현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표현이 제로와 정리가 되고, 이때 x를 한번 묶어주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2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이 x-1과 하나는 x-2라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나오시는 x는 0과 1과 2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x 개수는 우리한테 8개인데 문제에서는 공집합을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7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유리함수 나왔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 a, a 챙겨주시면 되고, 개수에 해당되는 표현은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다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a라는 표현과 똑같이 a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 하나와 이쪽 하나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 원점을 지나냐 라는 표현이 좋기 때문에 0을 대입해봐요. 0 대입해주시면 나오시는 게 0이기 때문에 원점 지나고, 현재 원점이 지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y축을 긋고 거기에 맞춰서 x축도 딱 이렇게 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x는 x다라는 표현, 우리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성립한다로 찾으시면 되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우리한테 그래프를 현재 그려보니 3, 4분면에는 그래프가 없죠.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한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다. 현재 우리 정근선의 교점을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틀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정의역은 x가 a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y는 x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해당되는 표현이 만나는 게 나오는데 유리함수 또 나왔어요. 정근선의 교점 체크해 주시면 0,2에 해당이 되고, 개수는 우리한테 1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양수입니다. 따라서 0과 2를 기준으로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 하나 그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는 함수는 우리에서 정점의 역할이 0,2고요. 그 다음에 m의 역할이 현재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만나도록 그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0,2를 기준으로 만나게끔 그으려면 따라서 기울기 m이 양수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자연수 m에 대한 최소값은 1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계산 문제고요. f-3에 외도 대입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루트 9니까 3. 인버스 1값은 우리한테 fx라는 표현이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으시면 되죠. 따라서 위에 것부터 해주시면 3-의 루트에 2분의 x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1이다. 밑에 거는 루트에 6-x라는 표현이 1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위에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루트에 2분의 x라는 표현이 2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8에 해당이 돼야 되고, 밑에에서 나오시는 x는 5라는 표현이 되는데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밑에 거는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8이 해당되는 이곳의 값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11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존재를 하는데 A, B가 서로 이웃을 하지 않게 앉아야 된대요. A, B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5명을 먼저 앉혀주시면 되고요. 5명이 현재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5명을 나열하게 되면은 공간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오게 되죠. 6개의 공간에 2명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6P라고 들어오시면서 현재 계산해 주시면 120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3600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A와 B가 이웃 또는 D와 F가 이웃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A와 B가 이웃할 때를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D와 F가 이웃할 때를 찾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에 대한 교집합을 찾으시면 되죠. 왜냐면 또는 이라는 표현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신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시면 되죠. A와 B가 이웃한데요.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오시는 표현은 5팩에 2팩이라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것도 우리 2명이 이웃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팩에 2팩 나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해당되는 표현은 1번과 2번에 대한 교집합을 계산한다. 즉 AB가 하나의 덩어리고 DF도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4팩에다가 2팩, 2팩이라고 표현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계산해 주시면 240 나오고요. 여기는 240 나오시고 여기는 96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한 480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96을 빼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384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적어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한 명씩 포함이 되도록 하는 대표 3명을 뽑았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 9C3에서 우리 빼는 것은 남학생으로만 만들 때, 하나는 여학생으로만 만들 때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9C3을 계산해 주시면 9 곱하기 8 곱하기 7이고 해당되는 표현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니까 따라서 나오시는 표현이 84에 해당이 되죠. 84에서 해당되는 위에 게 4고요. 밑에 거는 10에 해당되는 표현을 뺄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70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fx는 7이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합성함수를 유도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fx라는 표현을 k라 치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fk라는 표현은 7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면서 해당되는 부분, 뒷부분부터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fk는 7이다부터 식을 세워주시면 k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7이다. 하나는 3분의 k라는 표현이 7이다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위에 거는 k가 풀마 2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걔는 무리수가 아니죠. 따라서 더 이상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밑에 있는 k는 21이 나오는데 걔는 유리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푼다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k 자리에 21이 들어가면 fx라는 표현이 21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21이 나오고 하나는 3분의 x라는 표현이 21이 나오죠. 자, 위에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x제곱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이번에 18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무리수 2개가 나와요. 따라서 2개의 실근이 존재할 거고요. 밑에 거는 x가 대놓고 이제 63이라 나오기 때문에 1개의 실근이 추가가 돼서 총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x를 정의하고 하는 두 함수 fg가 존재를 하는데 f가 다른 것에 존재하고 g가 다른 것에 존재를 해요. 문제에서 보시면 f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면 해당되는 표현이 성립하냐라는 표현을 줘요. 해당되는 표현 물론 우리가 틀렸다라고 그어 놓으시면 되죠. 틀렸다라고 그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약간 설명을 드릴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로 잡을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f의 인버스의 f라는 표현과 f에 대해서의 f 인버스라는 표현이 서로 같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두 함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이 항등함수의 성질을 가지는 건 맞지만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f를 먼저 걸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x라는 집합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인버스잖아요. 따라서 인버스를 먼저 계산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y라는 집합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왼쪽에서 1, 2, 3이 존재를 하고 오른쪽에서 3, 4, 5가 만약 존재를 한 상태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f 인버스의 f에 대해서의 3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f의 f 인버스라는 표현이 3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표현에서는 f3이 5에 해당이 되고 인버스 5가 다시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인버스 3이 1이고 그 다음에 f1은 따라서 3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을 하게 돼요. 하지만 동일한 표현에서 f의 인버스의 f에 대해서 1이라는 표현과 f에 대해서의 f 인버스에 대해서의 1이라는 표현이 같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왼쪽 거는 3이 되면서 다시 한번 1이 나와서 정의가 되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f 인버스 1이라는 표현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그어주면서 이러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따라서 그것만 봐도 일단 답은 4번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어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f와 g가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고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문제에서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원소 개수만큼 y의 원소 개수가 서로 있어야 되고요. x의 원소 개수만큼 z의 원소 개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성립한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y가 x의 부분집합인 것은 해당되는 표현에 대한 충분조건이라는 표현이 주어지는데 일단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의 치역이
F의 치역이 우리한테는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때 F의 치역이라는 표현이, F의 치역은 우리 Y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F의 치역은 Y에 대해서의 부분집합 역할을 하게 되고요. G의 정의역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X에 해당이 되죠. X에 해당이 돼서 이런 표현이어서 Y가 X의 부분집합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F의 치역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X의 부분집합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이 정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시 한번 4번이 나오시면 되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는 A, 10의 자리는 B고 100의 자리는 C에 해당이 돼서 각각의 숫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크다라는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C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0이라는 값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0부터 9 중에서 3개를 고르시면 되죠. 따라서 10C3이라고 표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는 표현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오시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20이라는 값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줄에 3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5명이 우리 학생이 케이블카에 탑승을 한대요. A와 B는 같은 줄에 이웃해서 앉는다는 표현을 줍니다. 그럼 일단은 2개 중에 줄이 2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EC라는 표현이 되겠고 이때 만약에 왼쪽 줄을 선택했을 때 이웃하게 앉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앉았을 때 A와 B가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팩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A와 B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2자리에 앉았다 쳐요. 근데 이때 C는 맞은편, A의 맞은편에 앉아야 되니 이 맞은편 3개 자리 중에 하나에 앉으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때 걔가 만약 4번 자리에 앉았다 치면 이제 사람들이 몇 명 남았냐면은 우리 5명 중에서 3명이 빠졌기 때문에 2명이 남았습니다. 그 2명이 해당되는 1번과 5번과 6번 세 자리 중에서 2자리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3P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 8 곱하기 3 곱하기 우리한테 6에 해당이 된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따라서 24에 해당되는 표현을 6을 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144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해당되는 표현에서 일단 유리함수가 나와 있어요. 유리함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점근선의 교점 찾아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마이너스 2분의 1, 1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찾아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에 나오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에서 음수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G라는 표현을 받는 G는 F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X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FX를 X에서 마이너스 X를 만났으니 Y축 대칭시킨 함수다. Y축 대칭시킨 함수. 를 우리가 G라고 부른다는 소리죠. 일단은 첫 번째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F0는 G0는 다음의 값이냐 라고 주어지는데 F0는 현재 지금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1에게 성립을 하고요. G0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F0랑 우리가 모양이 똑같죠? 따라서 기억과 성립 판단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F의 X-1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얘는 FX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FX에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은 2분의 1,1로 우리 정근선의 교점이 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시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걔도 2분의 1,1이라는 표현이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정근선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성립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는 표현은 이미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유도를 해냈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고 체크해 주시면서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절대값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기 때문에 x를 범위별로 나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고 참고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밑에 거는 2x-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둘 다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정근선의 교점을 유도해 주시면 위에 거는 2분의 1,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건의 개수를 조사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에 2분의 1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나와서 음수고요.
밑에 거는 현재 개수를 유도해 주시면 2분의 1이 대입해지면서 2분의 1이니까 나눠주시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현재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우리한테는 2분의 1이라는 지점이 하나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전근선은 2분의 1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그래프는 현재 우리한테 x는 1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x는 1 하나를 좀 그어놓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가운데 있는 이 점 1,0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제 그러면 유리함수를 그려놓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이쪽에 해당되는 표현은 2분의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우리한테는 개수가 음수인 걸 그리시면 되고요. 그 해당되는 표현은 1의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했으니 여기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개수가 양수인 모습을 그려야 되고 걔는 1의 왼쪽에 그림을 그리랬으니 다음과 같이 요렇게와 요렇게 모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y는 k라는 가로선을 하나 들고 옵니다. 가로선을 들고 와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선을 그으라 했으니 그것의 경계에 해당되는 위치는 여기가 첫 번째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경계는 이것의 점근선에 해당되는 위치가 두 번째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참고로 그것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k는 가운데 사이에 껴야 된다고 정리가 돼서 0과 2분의 1을 사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라는 표현은 0보다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되니 둘이 더해준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무리함수에 대해서 일단 시약점을 체크해 보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a, b와 하나는 시약점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게 a, 마이너스 3b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x는 a라는 선상을 기준으로 a랑 b가 다 양수라 했기 때문에 하나가 우리한테 지금 나오시는 게 하나는 마이너스 3b고 하나는 b에 해당이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현재 x 앞에 부호가 둘 다 음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휘어진 정도가 똑같죠. 따라서 휘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 그려놓으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는 x는 제로라는 선과 x는 a가 필요한데 x는 a라는 선이 이미 여기 그려져 있고요. x는 제로는 여기에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6이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16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가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가로는 a고 세로는 4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4ab에 해당되는 표현이 16이니까 따라서 ab에 해당되는 표현은 4다. 따라서 ab 값은 4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쭉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표현에서 이게 대인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fm이라 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의 fm의 최대값을 찾으려 합니다. 일단 현재 그림을 그려보시면 x의 제곱이 존재를 하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1차 함수에 해당되는 표현이 안에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때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의 좌표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설정하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거리가 fm에 해당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fm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정리하시면은 fm은 루트 2에 대해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설정할 수 있죠. 왜냐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도 우리한테 정리할 건데 기울기가 1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한테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정리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교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차이함수 유도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시면서 해당되는 값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표현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2분의 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유도하는 방법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유도하시면 되죠.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니까 해주시면은 루트에 1을 기준으로 플러스 2m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루트 2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m에 해당되는 표현은 루트에 2 플러스 4m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해당되는 그래프는 시작점이 우리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0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우리한테 m에 대한 범위가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m이 2라는 표현이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당연히 최대값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m 자리에 2 집어넣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루트 10이다 라고 나오시면서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다음과 쭉 주어져서 fkx를 k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내렸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같이 방정식 f7의 x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도 그대로 식을 잡아주면 f7의 x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x를 7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그 나눈 나머지가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현재 찾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x값은 우리한테 1보다는 크거나 하고 100 이하에서 찾아주려는 소리입니다. 찾아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2, 9, 그 다음에 다음에 7 플러스 할 거니까 16 이런 형식으로 쭉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100까지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이 7 곱하기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5라 본다면 제일 마지막의 표현이 7 곱하기 15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1부터 15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15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에서 fk에 대해서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1부터 x까지의 원소 개수가 100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때 해당되는 y도 원소 개수가 100개가 되려면 일단은 k-1이라는 표현이 99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k가 일단은 100일 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0부터 카운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k가 그럼 100일 때 해당되는 표현이 성립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k가 100이 되면 f의 100이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x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죠. 100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가 돼서 1부터 100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1부터 99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1부터 99로 선택하게 되고 100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으로 0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게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k는 딱 하나만 존재를 한다라는 표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디귿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다음 해당되는 표현이 함수가 같고 싶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k제곱에 플러스 24라는 표현과 7k에 해당되는 플러스 10이라는 표현이 서로 같을 때를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k제곱에 마이너스 7k에 플러스 10이라는 표현이 제로를 만족시켜서 k가 3 또는 4일 때는 둘이가 아예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더 생각을 해보실 파트는 k의 제곱에 플러스 24라는 파트와 7k의 플러스 10이라는 파트가 애초에 100보다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00보다 커지게 돼서 예를 들어서 k가 15라고 치게 되면 해당되는 이 표현이 우리 225에다가 24를 더할 거니까 249가 되고요. 여기는 15 해주면 105에다 더해줄까 117이라는 표현이 돼서 그때 함수를 만들게 되면 f의 249라는 표현과 f의 117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때 왼쪽 거에 해당되는 표현은 249로 나눈 나머지라는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117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한테 x에 해당되는 정역이 어쨌든 1부터 100에 해당이 됩니다. 1부터 100까지 해당되는 애를 이렇게 큰 수로 나누게 되면 결론적으로 1부터 100까지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함수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은 두 개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죠. 해당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100보다 커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그어주시면서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에 해당되는 g가 f 인버스일 때 이것을 역함수를 구하래요. 일단은 양변에 f를 합성해 주시면 f의 y라는 표현은 여기서 f의 g에 대해서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둘을 합성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은 서로 지워지겠죠. 왜냐면 둘이 역함수 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fy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x제곱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1 건너가시면 fy라는 표현이 fy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x제곱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실 건데,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은, 우리 루트의 fy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루트의 x제곱이라는 표현이 되고, 이게 절대값 x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x라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x라는 표현이 루트의 fy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단 한 번도 x랑 y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x랑 y를 바꿔주시면 y라는 표현이 루트에 대해서 fx-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하시면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표현에서 fx는 k에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해당되는 표현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fx가 k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표현을 a라 바꾸면 fx는 a가 돼야 되고 그 f의 a라는 표현이 k가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여기를 통해서 y는 ky에 대해서의 교점에 해당되는 x좌표를 찾을 거고 그 x좌표를 y 자리에 넣어서 y는 a와에 대해서 해당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밟아주시면 된다는 소리고 우리한테는 1부터 찾아주면 된대요. 첫 번째 1을 그어주시게 되면 나오시는 교점의 위치는 여기의 위치와 여기 위치에 해당이 돼서 걔네들의 x값이 이렇게 요 위치와 요 위치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그것을 y로 바꿔서 그을 거기 때문에 2의 하나를 그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우리 1보다 살짝 큰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 그어주시면 되겠죠. 1보다 많이 작죠. 0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여기 그어주시면 되고 그때 나오시는 교점 찾아주시면 하나, 둘, 셋, 4개 나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교점 개수 4개 측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거는 2분의 3을 그어주래요. 2분의 3을 그어주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시면서 이번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를 다시 한번 y좌표로 바꾸려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나오시는 표현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표현이 1과 2인데 2보다는 살짝 작기 때문에 2보다 살짝 작게 그어주시면 되고 얘는 2랑 3 사이에 그어주라는 소리죠. 2랑 3 사이에 그어주시면 나오시는 교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개 나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표현 찾아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우리가 찾으시는 게 G2 값이에요. 그럼 2에서 선을 그어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선을 그어주시면 이번에는 해당되는 표현 다시 한번 0과 1에서 1에 좀 가깝게 되는 선 하나 그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1과 2의 가운데 1과 2에 대해서 가운데에다가 가운데선 하나는 3에다가 가로선 그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교점 채주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시면서 따서 더해주면 15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지금 쌤이 봤을 때 살짝 수투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설명을 해준 방식이 혹시 요거에 대해서 공식을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3차에 대해서 3차 함수의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해서 좀 그래프에서 설명을 학교에서 해줬으면은 그 공식적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요 표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fx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정리가 돼요. 1대1 대응이고 밑에 게 참고로 1대1 함수죠. 1대1 함수고 위에 거에 이제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현재 만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1대1 대응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을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공식이 우리한테 나오시는 표현은 2차 항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3차 항의 개수랑 1차 항의 개수의 곱이다.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유도를 해주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에 써주시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차항의 수는 1이고요. 우리 1차항의 수는 a이기 때문에 3a라는 표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셔서 a라는 표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자연수라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6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과정 자체가 수투 때 배우는 f'의 x에 대해서 해당되는 표현이 극값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fx에 정확히 따지시면 fx의 극값이 없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이러기 때문에 f'의 x에 대해서의 판별식 d라는 표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밑에 있는 식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학교에서 언급을 해드렸으면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혹시 틀린 풀이에 해당이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틀린 풀인데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하는데 혹시 이런 방식을 혹시 선호하고 있는 건지도 쌤이 혹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B라는 표현은 상수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에 해당이 돼요. Y축 평행 이동에 해당이 돼서 문제에서 fx가 1대1 대응을 한다라는 소리는 1대1 대응을 한다는 소리는 그 식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상수항을 제외한 이 부분이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정리가 돼요.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정리가 되고 그때 해당되는 표에서 미분이 아닌 방식으로 건너가서 얘를 x로 묶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표현으로 식을 잡았을 때 이쪽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a제곱 마이너스 4a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되고 a라는 표현이 뭐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자연수가 현재 1, 2, 3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더한 게 6이다 하면은 해당되는 표현은 틀린 풀이 해당이 되는데 얘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모순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상수항을 하나를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서 요렇게 설정을 장난쳐봐요.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참고로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여기 x제곱에 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x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x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 이렇게 인수분해가 또 돼요.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이 자리 가지고 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 써주시면 a-1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에서 이때 나오시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 되기 때문에 이때 만들 자연수는 1, 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이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푼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되게 의아스럽긴 한데 위에 있는 두 가지 위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표현은 모순의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옳은풀이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물론 해당되는 표현을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개형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죠. 3차 함수에 해당되는 개형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한테 1대1 대해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 부분이 살짝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살 수 있냐 3차 함수의 대칭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접근이 또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 방식은 차이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더라도 이 표현에 대한 직선을 유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식에서 우리가 접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1차식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표현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 3차와 그 다음에 2차항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x 플러스 3분의 a에 대해서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식을 빼주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직선은 1차식이 나오게 되고 그 식에 해당되는 가운데 접선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돼요. 변곡접선이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걸 계산하시게 되면 나오시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이쪽이 계산된 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이 자리에서 3분의 a의 제에서의 제곱이 되니까 3분의 a에 대해서의 제곱의 x 플러스 27분의
A 세제곱 이런 표현이 돼서 빼주셔서 나오시는 기울기는 A-3분의 A에 대해서 제곱이 우리한테 기울기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1차원 계수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표현이 0보다 크거나가 따라 정리를 하시면 해당되는 표현이 다시 한번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가 따라 정리하시면서 이것에서 또 나오시는 자연수가 1, 2, 3이라고 정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용해서 6이라고 찾을 수 있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일단 학교에서 출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은 문제에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부정방정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뭔가 선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미분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가함수에 관련된 개념인데 증가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는가 라고 보면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듯이 선행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다마다 다 위에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선행을 한 친구들은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요 문제는 수2에 가시게 되면 기초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수2 기초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셀이나 이렇게 보시면 대표 문항에도 실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 방식을 현재 수하의 방식에서 과연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를 하는가. 그래서 A가 자연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밑에 있는 표현만 이용해도 모순이 발견이 되죠. 이것만 해도 모순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쌤이 봤을 때는 위에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7명의 관광객이 있는데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표현을 찾도록 합니다. B와 C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 마차 운전수가 존재를 하고 거기다가 왼쪽 공간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총 7개가 더 여유분이 있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B와 C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일단은 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3C1이라 정리가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해당되는 표현을 골랐을 때 B와 C가 위아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팩이라는 표현을 심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표현에서 보시면 D와 F가 이웃을 하지 않고 G와 D가 이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D예요. 그래서 우리는 D라는 표현을 먼저 안 쓸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D가 이쪽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조건이 없고 D가 이쪽에 들어갈 때는 조건이 아직 옆자리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D가 첫 번째 여기에 앉을 때 정리를 하시게 되면 한 가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네 자리에는 이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4팩이라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은 이쪽 위에 이쪽에 총 여기에 존재하는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앉았다 칩시다. 앉게 되면은 그 뒤에 옆에는 우리한테 G와 F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에서 B, C는 이미 앉았고 D는 앉았고 우리한테 G와 F가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E와 A한테 해당되는 이 옆자리를 E와 A한테 주면 되죠. E 또는 A한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곱하기 EC1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자리, 해당되는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3팩을 해주시면서 현재 해당되는 표현이 24개고요. 요 자리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48이니까 여기를 계산하시면 72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남은 표현은 해당되는 표현 계산하면 6이죠. 그래서 72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432 나오시면서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오늘 시험 본 병점고 기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